네, 안녕하세요. 노화 단도이서입니다. 며칠 사이에 갑자기 날씨가 더워져가지고 상당히 좀 힘드네요. 제가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도 옆에 선풍기를 틀어놓고 있어요.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니까 식욕도 좀 떨어지고 먹는 게 좀 부실하다 보니까 좀 피곤하기도 하네요. 그리고 날씨가 엄청 더워져가지고 선풍기를 거의 뭐 하루 종일을 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제 영상 찍는 이유는 조금 이제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 이제 상고사 이제 역사를 연구하시는 이제 분들은 이 책을 이제 출간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판매를 이제 많이 하시는데 좀 그걸 보니까 좀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채널 이제 구독하시는 분도 그런 책자들을 많이 이제 구입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역사를 이렇게 뭐 연구를 한다고 이제 말할 수도 있겠고, 뭐 저는 보통 이제 추적한다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죠. 제가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하고 뭐 다른 경우가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존 역사 그런 관련 자료 가지고 뭐 책을 출판해가 이렇게 판매를 하시면은 그거는 그런 책들은 제가 보기에 구입하지 않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역사라는 게 좀 특이한데요. 이 과거에 이제 벌어진 일을 그 현재 남아있는 그 문헌 기록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엉뚱하게 해석을 해가 뭐 다른 곳에 뭐 조선이 있다, 뭐 다른 곳에 우리 선조 땅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게 사기로 취급해가지고 좀 말하기도 좀 그렇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나는 사서의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냥 사서에 그냥 판독 오류다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사기로 처벌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역사의 특성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책을 출판을 해가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보는 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저는 생각하기에 이거는 완전히 사기라고 봅니다. 제 채널 이제 구독하시는 분도 그 많은 책을 이렇게 구입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이 종종 다른 역사 채널을 이렇게 보면은 뭐 책을 구입하셨다 그런 분을 그런 말을 언급하더라고요. 근데 그 언급한 중에 뭐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제 채널 구독하시는 분이 눈에 띕니다. 제 채널 또 뭐 댓글을 많이 다시니까 저는 이렇게 좀 확인을 하면은 그 어떤 분이 구입했다 그런 소리가 이제 들리면은 저도 이제 알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특히 이제 조선이 뭐 아메리카에 있었다 그러면서 뭐 출판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이제 보시는 제 채널에도 또 댓글을 또 남기신 분이 있습니다. 현재 채널은 요 영상은 세계 최초에서 고려 창경, 서경, 중경, 동경, 경주 뭐 1831년까지 조선의 강력, 원나라가 이제 고려다 이렇게 주제목을 올렸죠. 제 영상을 보시고 아래쪽에 이제 댓글을 남기셨는데 자, 여기 보시는 한 분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제가 누군지는 아는데 여러분들한테 닉네임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댓글 남기신 분도 그렇게 좀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앞전에 뭐 설명을 드렸지만 저와 같은 생각으로 보여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른바 제야 사학자들의 유튜브를 즐겨보고 있는데 금전적 의도를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드는 몇몇 분들이 있네요. 뭐 역사가 테마이니까 정치적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역사를 사서로운 경제 도구로 활용을 하는 것은 별로이네요.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먹고 살아야 하니요. 유튜브는 돈을 버는 것이 목적 아닌가요? 부자였다면 유튜브 할 이유가 없겠죠.
제가 이렇게 이제 답변을 드렸는데요. 여기 이제 아래쪽의 내용은 요거는 뭐 대통령하고 이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나라 대통령은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죠. 자, 여기 이제 댓글 내용에 보면은 유튜브 이제 방송을 하면서 실제 그 사서의 기록하고 다르게 돈을 벌기 위해서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 이제 올리시는 분들이 많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댓글을 남겼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저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 글쎄요. 뭐 유튜브의 이제 특성이 그러니까 뭐 유튜브가 진실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영상이라는 컨텐츠를 만들어가 뭐 올려가지고 누군가 그 제목이나 그 내용을 보고 한번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광고가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광고는 수입, 즉 돈어가 이제 직결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래 삭막한 내용이 사람이 끌 만한 내용을 주제 제목으로 영상을 제작해 올려가지고 그것을 선택을 유도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결론은 뭐 유튜브에 그 수많은 영상들이 있지만 그거는 돈을 벌기 위한 그냥 수입을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뭐 영상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면 보통은 이 역사는 잃어버린 그 과거의 기록이나 아니면 우리 영역, 우리 과거 역사가 어떤 것일까 이런 거 진실을 찾는 그런 학문이라고 보면은 돈만 너무 이제 밝힌다면은 그거는 좀 그렇지 않나 이제 봅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댓글 남기신 이분 또 많은 이제 역사 채널을 보고 그 영상을 시청을 해보니까 진실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냥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올린 영상들이 많이 눈에 뜬다. 그것도 이제 재화사학자들한테 이제 그렇게 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는 부분이 됩니다. 물론 뭐 영상 제작하면서 뭐 돈도 벌고 그리고 진짜 우리 역사를 이제 밝힌다면은 뭐 좋은 경우가 되죠.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그 진실을 이런 그거는 알 수가 없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과거에 이제 기록문을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석 저렇게 해석을 해가 뭐 책을 이제 출판을 하신다고 그것을 판매를 한다고 해도 사기로 취급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허점이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왜? 그분들은 자기가 이제 해석을 했을 때 이거는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뭐 책을 출판했고 판매를 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사기로 이제 취급하기도 좀 그렇고 뭐 의여분분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이 이제 출판을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뭐 자신의 영상을 보고 뭐 자신의 논문이나 뭐 자신이 출판했는 그런 책을 한 번도 사지도 않으면서 뭐 거짓말로 뭐 사기치는 것처럼 말하거나 아니면 나를 비난하거나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계속 책을 사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 그런 이제 문제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엉터리 그 내용을 책을 출판을 해놓고 그것을 사도록 요구를 하거나 뭐 금전을 요구하도록 했다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사기가 될 것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사설을 다 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10분이 만약에 예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8분이 대륙으로 나왔고 나머지 뭐 2명 정도가 아메리카에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글쎄요 2분이 진실이 맞을까요? 그러면 8명의 그 대륙을 주장하신 분의 진실이 맞을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뭐 책을 사라 좀 그런 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 시청을 해보니까 현재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누군지는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보통 아메리카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즉 조선이 아메리카에 있었다. 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조선이 아메리카에 있었다고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이 주장하는 한 예가 이런 게 있어요. 신숙주 이제 아메리카 신대륙 발견이라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뭐 역사 칼럼 조선의 신숙주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다 이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아래쪽에 많지요. 자, 그럼 신숙주가 누군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이 신숙주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417년 8월 2일에 태어나신 분이라고 합니다. 조선 정기의 성리학자, 문시, 정치가이며 언어학자, 외교관이다. 본관은 고령, 자능, 범홍, 혼은, 희원당 또는 보한제이다.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는 신숙제가 1417년쯤에 이제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 시기가 이제 중요한 경우가 됩니다. 신숙주는 조선의 정기의 성리학자다. 조선의 관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신숙주가 입은 옷 요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간복에 보면은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경우가 있었는데요. 요 기시라고 하죠. 보통 이제 상의 옷을 입으면은 옷을 이제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반으로 이렇게 따개진 경우를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기시라고 하는데 그림을 그리니까 잘 안 되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으로 따개진 경우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영상 촬영하면서 조선의 간보고 요렇게 이제 반으로 따개진 게 있고 이게 현재 보시는 신숙주가 입은 요런 복장처럼 이렇게 깃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가 요렇게 깃이 이제 반으로 따개져 있지 않은 요런 이제 복장 형태가 이게 바로 대륙 조선 관료 복장이다. 그리고 반으로 이렇게 따개진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한반도 이제 관료 복장이다. 예전에 한번 그렇게 설명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반으로 따개질 수가 없냐면은 이게 가슴에 보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으로 이렇게 갈 수 없는 그런 복장 형태가 됩니다. 이 복장은 청나라 시대의 관료들도 그와 이제 비슷한 형태의 이제 복장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예전에 또 제가 또 영상 하나 찍었을 때, 엑스레이 이제 투시를 했을 때, 이 조선의 관료 복장, 이 안쪽에 또 청나라의 관료 복장을 입은 그런 이제 작품도 발견됐다 이제 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조라고 하죠. 청조도 바로 조선이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 조선의 관료들이 거기서 업무를 보고 다 일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후대에 이제 가면서 이 청나라 복장을 숨기기 위해서 누군가 이제 조선의 이제 복장을 위쪽에 이제 덧칠해 가지고 다시 그림을 그렸다고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엑스레이 이제 투시를 하니까 조선 복장 이제 밑에 제가 안쪽이죠. 그 안에 이제 청나라 복장이 또 발견이 됐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하여간 이제 신숙주라는 사람이 요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아메리카를 이제 대륙을 발견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보통을 발견했다 그러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한번 봅시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이게 1450년에 이제 태어난 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신숙주는 언제 태어났습니까? 자, 신숙주는 1417년도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1450년도에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보다도 신숙주가 벌써 아마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이제 배우는 역사가 뭔가가 잘못됐다 그런 의미죠. 요거는 이제 태어난 날짜가 1450년도이고 신숙주는 태어난 날가 1417년도니까 이게 태어난 날짜로 이제 말하기는 좀 그렇죠. 사람이 살 동안에 이제 발견했는가 이제 그것이 확인을 해야 되겠죠. 신숙주가 이제 돌아가신 날이 1475년이라고 돼 있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1506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봐도 신숙주가 먼저 아메리카를 이제 발견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하잖아요. 아메리카를 발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검색도 보면은 조선의 신숙주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 자, 이렇게 다 적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신숙주가 아메리카를 발견했다는 내용이 어디인가? 여기에 한 칼럼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제외동포 신문이라고 하는데요. 조선의 신숙주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다. 여기에 한번 봅시다. 이 내용이 올라온 게 2015년
7월 31일쯤에 게시된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조선 위기에 명나라를 구하다. 자, 몽골을 통일은 언제나 중국에서 근심이었다. 조선 세종 말년에 동서몽골 아우른 오이라트족의 야센이 명나라에 침입하였다. 명나라는 영정의 친히 군사를 이끌고 야센과 싸웠으나 명군에 전멸하고 영정은 야센스 포로가 되었다. 기세등등한 야센은 이듬해 다시 명나라에 침입하여 북경을 포위하였다. 자, 여기다 보면 내용이 좀 이상하잖아요. 신숙주는 조선에 관한 사람인데 여기 또 명나라가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 조선 세종 말년에 이런 말이 나오고 이제 몽골이 이제 명나라를 뭐 침범했다 막 이런 말이 막 나오고 있어요. 이제 현재 이 칼럼을 쓴 사람을 보면 노관범 서울대 규장학 한국학 연구원 조교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 또 보면은 학벌이 또 서울대로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엘리트라고 하는 이 서울대, 이 양반들이 우리 역사를 수는 엉터리로 연구하고 가짜를 퍼뜨려가지고 대한민국 국민한테 교육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양심이나 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가,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특히 학자들은 양심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뭐 서울대 그러면은 뻑가지고 다들 억술에 뛰어난 엘리트,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생활을 겪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현재 대통령 윤석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조선의 덕에 간복한 명나라는 조선과 형제의 의리를 맺었고 여기 보면 또 형제의 의리를 맺었대요. 그리고 조선의 만주와 시베리아를 활용하였다. 그 조선은 동으로는 블라디보스토크, 북으로는 바이칼 호수, 남으로는 요동반도 여순에 이르는 넓은 땅을 새 영토로 삼았다. 여러분들 이 내용 좀 이상하지 않나요? 몽골이 명나라를 침입했다고 여기 조선에서 도와줬다고 어떻게 명나라가 형제의 의의를 맺고 여기에 보면 조선의 만주 시베리아하고 뭐 블라디보스토크 바이칼로서 이런 땅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조선의 만주와 시베리아를 할양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현재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동맹을 맺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미국이 동맹 맺었으니까 대한민국을 도와줄 거 아닙니까?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동맹국 하면은 뭐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나라들이 뭐 도와줬다고 형제의 의의를 놓고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을 이렇게 나눠줍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보면 이 명나라가 조선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역사를 이제 조작하다 보니까 조선과 형제의 의의를 맺었다 이렇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제 제가 많은 역사 영상을 올렸지만 본조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본조. 조선왕조실록에 검색해보면 본조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본조가 바로 본국이다. 조선의 본국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게 바로 명이다. 그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선과 명나라가 형제의의를 이렇게 맺어가지고 그러면 명나라가 그럼 조선의 본국이 됐나요? 자, 여기에 보면 신숙주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다 이런 내용이 납니다. 대조선의 황제 세종이 곧 붕어하고 문정이 즉위하였다. 이에 앞서 세종은 일찍이 수군을 보내 대마도를 평정한 적이 있었는데 세종 말년에 대마도 정벌 이후 조선과 일본 사이에 선후책에 논의하여 신숙주가 일본으로 떠났다. 일본에 파견된 신숙주 일행은 사명을 마치고 조선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다. 바다에서 수십 일을 필요한 이들은 우연히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였다. 얼마 후 문정이 붕어하고 단종이 즉위하였다. 문정의 아우 수양왕이 섭정이 되어 김종서 등 원로와 흡심하여 나라를 다스렸다. 대조선의 국세는 나날이 향상되고 문화는 점점 발달하였다.
10년 후 단종은 친정을 시작하고 어린 시절 자신을 가르쳤던 사부 김시섭을 대조선의 대신으로 불렀다. 수양왕은 신왕의 신분으로 시베리아 총독이 되었다. 이때 정창손, 김질, 유장강의 무리가 수양왕의 다른 뜻이 있어서 청산무, 박팽령과 역정모의를 하였다고 밀고 했으나 무고로 판명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한번 봅시다. 그러면 도대체 신숙주는 아메리카를 발견했다는 그 내용이 도대체 어디에 나오나? 여기 이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됩니다. 세계사는 팍스 코리아나의 시대로 이므로 세계의 정세에서 변화가 발생하였다. 아메리카 대륙 발견 이래 서양인과 중국인이 아메리카 이주가 증가하여 그곳에 먼저 정착해 있던 대조선의 이주민과 자주 충돌하였다. 또한 서양 세력이 아시아에 쳐들어와 명나라의 번국이던 티베트, 시암, 베트남 등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조선에 보호령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조선은 명나라 및 일본과 삼국 동맹을 체결하고 서양 세력과 대결하였다. 세계대전에 발발하였다. 조일연합군의 태평양에서 영국 수군을 파견하였고 조명연합군은 인도에서 영국, 프랑스, 스페인 삼국연합군을 전멸시켰다. 황인종과 백인종 사이의 대결은 황인종의 승리로 끝났다. 자, 여기 보면은 그 황인종과 이제 백인종의 이제 대결에서 황인종이 이제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황인종이 승리를 했는데 이제 어떻게 우리 대조선 땅이 이렇게 축소가 될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요거는 뭐 신축주가 그 산 당시 뭐 1400년도의 이야기니까 이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대조선이 멸망한 거는 1800년도 이후에 멸망했다 이제 보면 되겠죠.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 각국의 선후책을 논의하는 강화회의가 이제 북경에서 열렸다. 대조선은 김시섭의 정권 대신으로 파견하여 북경에서 세계 각국 정상과 협의하여 조약을 정하였다. 새 시대가 열렸다. 대조선은 세계평화회의 의장국이 되었고 아시아 총연맹의 명주가 됐다. 대조선의 훈민정어가 아악은 세계 곳곳에 전파되어 망고가 알파벳이 되었고 망고의 클래식이 됐다. 자, 이런 거 보면은 이 훈민정음이 뭐 영어의 이제 알파벳의 이제 기본이다. 이제 그런 설명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1927년 역사적 상상력이 흥미로운데, 요런 1927년도에 이제 그런 이제 기록의 책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1927년 조선사회에 발행된 대중잡지 별공건에 이제 실린 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별공건에 실린 이 이야기는 정말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는 이야기였을까? 하지만 세종실록, 세조실록, 성종실록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이야기는 사실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것은 어째서일까? 그럼에도 이 이야기에서 폴락이는 역사적 상상이 흥미롭고 읽히는 것은 어째서일까? 사실의 역사와 다른 반사실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일까? 1927년의 근대의식과 다른 2015년 현대의 근대식의 조선시대를 어떻게 호출하고 있는가? 뭐 이 서울대에 조 교수가 남긴 기록이 되겠습니다. 신숙주가 아메리카를 발견했다는 게 1927년에 별공건이라는 그 잡지에 나온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에 뭐 세종실록이나 뭐 세조실록, 성종실록 이런 내용을 찾아보면 전혀 아메리카에 대한 언급한 내용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조선왕조실록은 일본이 새로 재편찬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20년도 이후에 일본이 조선왕조실록을 그 조선 총독부, 조선사편수의 한쪽으로 다 모으지 않습니까? 그때 새로 편찬해낸 그 실록이 바로 현재 조선왕조실록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제가 이제 역사 영상을 많이 이제 제작해 올리지만, 그 내용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태조 이성계께서는 명나라를 건국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을 보면 태조 이성계께서
외화도 회관을 해가지고 한반도에서 조선을 건국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왕조가 누군가 손을 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재편찬한 가짜 역사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많은 내용이 다 가짜라는 건 아닙니다. 태조 이성계에 편집된 역사 내용이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로 본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원래 역사라는 거는 날짜와 연대, 그 사건, 그리고 지명 이런 게 다 일치가 돼야 돼요. 특히 조선왕조실록은 그 시대에 기록된 역사서 중에서도 주왕따를 자랑할 만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보면 전혀 이상한 내용과 엉뚱한 내용들이 상당히 실려있다 그런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조선의 신숙주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발견이란 말이 나오잖아.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요? 자, 여러분 발견이라는 말을 제가 뜻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발견은 찾지 못하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물, 사실, 현장을 찾아내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보통 조선이 아메리카에 있었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언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조선의 신숙주가 아메리카를 발견해가 그렇기 때문에 아메리카가 거기에 이제 조선이 있었다고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되는데요. 이 문장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발견이란 말은 새로운 것을 찾는다 그런 내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메리카가 조선이었다면 그러면 신숙주는 아메리카에 살고 있었는데 이 아메리카를 발견을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까? 내가 현재 한반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합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아메리카가 조선이었던 말은 이거는 순 엉터리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발견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즉 조선에서 일본까지 가가지고 일본에서 외교 활동을 마치고 난 다음에 풍랑을 만나가 어느 섬에 어느 지역에 도착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아메리카였다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따로 있고 아메리카라는 대륙은 따로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견했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그래가 제가 이렇게 역사를 계속 추적을 해보니까요. 조선이 아메리카에 있었다. 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은 제가 보기에 다 사기꾼으로 보여요. 아메리카가 조선의 일부 땅이었다. 이래 말하면 조금 다른 경우가 됩니다. 왜? 신숙주가 아메리카를 콜럼버스보다도 더 일찍이 발견을 했고 그것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이제 조선의 일부 땅이었다. 자,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 경우인데 조선이 아메리카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이건 사기라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 채널에 보면은 요 댓글 다신 분이 있잖아요. 뭐 요즘 이제 지하사학자들 이제 유튜브를 이제 즐겨보고 있는데 돈을 이제 목표로 해가지고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시는 분이 많다. 자, 그러니까 실제 우리의 역사를 엉터리로 올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마음이 별로 좋지 않다. 그렇게 댓글을 남기신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유튜브의 특성상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엉터리 영상을 뭐 찍어 이제 올리시는 경우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된다 이제 댓글 남겼죠. 자, 여기까지는 좋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물론 뭐 사서의 이제 해석이 각각 다르니까 뭐 그 위치도 뭐 다르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사서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있지만 그것을 이제 분석을 해가 뭐 각자 나름으로 그 위치를 이제 다르게 비정을 할 수는 있다고 이제 봅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출판했는 거나 뭐 자신이 뭐 디지털 그 책자들을 한 번도 사지도 않으면서 보지도 않아 놓고는 왜 나를 비난하나 이러면서 책을 권유하도록 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그런 행동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제 채널 구독하시는 분 또 보니까 그 책을 또 판매하는 걸 또 사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제가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현재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은 인터넷이 많이 이제 개방이 되어 있고, 많은 이제 자료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실제 사서의 원문을 봐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원문을 토대로 해가지고, 요새 인공지능 AI도 많이 이제 보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AI한테 번역을 좀 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자신이 번역한 내용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 정확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한자를 꼭 많이 알아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한자 전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역사 영상을 제작해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활용을 하라. 특히 인공지능 AI를 활용하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조선이 아메리카에 있었다. 이런 거는 신숙주가 아메리카를 발견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지역이 따로 있고 아메리카 지역이라는 곳이 따로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아메리카는 많은 고지도에 아묵리가라고 돼 있어요. 거기가 조선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메리카에 뭐 제주도가 있니? 거기에 뭐 일본이 있었니? 뭐 이런 내용들은 순 엉터리다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일본이라는 이 명칭도 그 영문으로 재팬하고 니폰이라는 걸 구별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전에 아메리카 고지도를 보면 그 캐나다나 그 체로키 인디안이 미국을 부를 때 재팬이라 불렀습니다. 즉 영문 재팬이란 말은 서양을 부르는 말이고 니폰 열도 원주민은 니폰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이 우리 한자어로 말하면 일본이 됩니다. 일본. 즉 재팬이라는 영문 문자와 일본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또 왜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왜구, 왜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도 조금 뭐 다르게 좀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라는 거는 조선 이외 지역에 그 나쁜 해적 집단이지 않습니까? 나쁜 짓 하는 무리들 그것을 다 왜라고 이제 부른 것 같아요. 뭐 여기서는 서양인 또 왜가 될 수가 있고 현재 열도 일본 그 니폰인 원주민 또 왜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모든 나쁜 무리 집단을 통틀어 왜라 이제 부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또 이런 내용이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선화봉사 고려도경의 내용인데요. 고래 남쪽으로는 여월에 맡기고 서쪽으로는 요수와 맞닿았으며 북쪽으로는 옛 거란 지역과 직변하여 동쪽으로는 금과 맞닿아 있다. 자, 그리고 일본 유구, 탐나, 흑수, 모인 등의 나라와 개의 어금니처럼 서로 맞물려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고래의 동쪽으로 가면 금나라가 나와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한반도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이 한반도가 여기에 이제 고려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 동쪽으로 가면은 여기에 금나라가 나와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한반도 이 동쪽에 무슨 금나라가 있나요? 자, 이 금나라가 나올 수 있는 위치는 여기 위쪽에 보면 만주 이제국밖에 가지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쪽으로 가면은 이제 고려가 나온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야 이제 모든 이제 사서의 기록과 일치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야 송나라의 위치도 고려의 남쪽에 있는 경우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고려라는 나라가 여기 한반도에 있었다 그러면 이 송나라도 고려의 남쪽에 있다 그러면 송나라가 여기에 있나요? 이 바닷가나 여기 제주도 이런 데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이 한반도 고려는 전혀 맞지가 않다. 바로 대륙 여기 북경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 부분이 바로 고려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동북면으로 가면 여기가 금나라가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여기가 이제 금이 되고 그리고 서북면으로 가면은 여기가 이제 거란이 되는데 이게 바로 원나라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야 이 내용이 정확하게 다 맞아떨어진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선화봉사 이제 고려도경의 내용을 보면은 개의 어금니처럼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도 보면은 이 지형 형태가 개의 어금니처럼 맞물려 있는 경우가 됩니다.
자, 여기 이제 한반도 이쪽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해 봅시다. 자, 그리고 대륙 왼쪽 편 이쪽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여기가 바로 어금니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즉, 여기에 튀어나온 우리 요동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송곳니이고, 여기 산동이라고 하는 이것이 개의 이빨로 따지면 송곳니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어금니 그러면 어디겠습니까? 송곳니 바로 안쪽에 이 부분이 바로 여기가 어금니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게 이제 맞물려 있다. 그런 설명이 돼요. 즉, 고려라는 땅은 이렇게 강대하게 이렇게 큰 영역인데, 뭐 전체 이제 대륙으로 다 이렇게 큰 영역인데, 이것이 개의 어금니처럼 맞물려 있다 하기 때문에, 바로 현재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려의 수도가 있는 위치다.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개의 이제 형상을 뭐 대충 그리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어금니고 송곳니라 이제 보면은, 여기에 이제 눈이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눈이 여기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개의 주둥이가 이렇게 튀어나왔다 보면은, 여기에 대륙 동해안 쪽으로 개의 아래 턱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선화봉사 고려도경의 내용을 보면은, 개의 어금니처럼 맞물려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려가 있는 위치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현재 역사서설을, 출판을 하거나, 판매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좀 강제로 이렇게 구입해라.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제 채널에 이제 댓글 다시는 이제 분도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뭐 유튜브에 영상 올라오면서 이제 돈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뭐 영상 제작해 올리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좀 안타까운 경우다. 그리고 역사를 좀 진실과 좀 다르게 외도해가지고 영상 제작을 좀 안 올렸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많이 보도가 있습니다. 물론 뭐 저도 뭐 역사를 추적하면서 제 말이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다른 분의 그 말씀도 많이 맞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대체로 제가 이제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출판되거나 이제 우리가 기존에 교육교로 배우는 그런 내용과는 전혀 좀 다르다. 좀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군가 그 책을 좀 구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그 선뜻 그렇게 구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게 여사 출판은 이 책 한 권씩 가격을 보니까 최소한 3만 원 이상은 주고 이제 구입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이고 뭐 큰 돈이면 뭐 큰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저는 뭐 역사책을 구입하라고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뭐 강제로 또 구입해라 이제 그런 소리도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구입하고 안 하고는 그분이 그러니까 내용을 들어보고 뭐 구입할 마다 생각이 들면 스스로 다 구입할 거예요. 왜 자꾸 강제로 구입하라고 합니까? 그리고 제 채널 구독하시는 분도 그 책을 사신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논문 좋아하시는데요. 논문도 이것도 다 수능틀이에요. 논문이라는 거는 그냥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것을 문서화 체계로 이렇게 적어낸 그런 내용일 뿐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논문이 하려도 뭐 수십 편,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수백 편, 수만 권이 이렇게 나타나지만, 거기에서 채택되는 거는 몇 개가 되지 않는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역사 자료들도 이 논문을 출판해가 많이 이렇게 내놓지만은 그 중에 채택되는 거는 없다고 보면 돼요.